네, 188페이지요. 197조 들어갑니다. 점유의 태양, 점유의 모습이라고 됩니다. 태양, 모습이에요. 자, 점유자는 거기 무슨 의사로? 소의 의사, 그 다음에 선이 평원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특징이 이렇습니다. 추정한다는 말 있죠? 네, 추정되면 입증 면제입니다. 뭐 한다고요? 입증 면제. 그럼 이제 누가 입증할 문제가 생기죠? 이건 이제 문박 그대가 입증할 것. 자, 반대말은 뭐가 안 되면? 추정이 안 되면 스스로 입증할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안에 소의 의사가 들어가 있죠. 무슨 의사? 소유의 의사. 그 다음 선이? 소유의 의사 평원 있고 공연 있고 그 다음 뭐 있어요? 뭐 선이 있겠죠. 그럼 다 뭐가 되죠? 다 추정이 돼요. 근데 그 안에 무과실이 없어. 뭐가 없다고? 그래서 무과실은 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열거 하지 마시고 점유 모습 딱 하나 없는 것. 무과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점유 뭐라고요? 등기 모습이 아니에요. 무슨 모습? 점유의 모습 가지고 딱 하나 없는 게 있죠? 딱 하나 없는 게 뭐라고? 딱 하나 없는 것이 뭐다? 무과실. 그래서 무과실은 뭐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거기에 딱 집중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소의 의사를 갖다가 말을 바꿔서 자주 점유다라고 또 바꿔서 부릅니다. 그래서 평공자선 뭐라고? 평공자선까지는 뭐가 되지만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는 거. 자주 나옵니다. 다음 197조 2항 선이 점유자는 본권에 관한 소에서 뭐하면 패소하게 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이 점유자로 본다는 얘기죠. 본권의 소가 뭐가 되면 제기가 되면 자, 갑등기, 을위조, 병등기 해볼까요? 뭐라고요? 갑이 등기가 있는데 을이 뭐 했다? 위조했어. 위조해서 뭐 했을까? 네, 병한테 팔았겠죠? 그죠? 그러면 위조 등기 믿고 들어갔죠? 그러면 갑은 병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무슨 등기니까? 무효 등기니까 너도 무효 등기다. 그럼 또 병 뭐라고 그럴 거야? 아니, 얘가 아무리 무효 등기지만 등기 믿고 샀으니까 내 거다. 유효 등기다. 뭐 이래야 하지 않을까? 사람은 항상 누구 입장에서 얘기해요? 법원 갔더니 판사가 이 사람 편 들어준단 말이야. 누구 편? 갑. 무효 등기니까 너도 무효 등기다. 그걸 이제 편한 말은 뭐죠? 공신력 없다. 공신력이라는 것은 뭘까요? 공신력이라는 것은 공신력. 앞에 공은 뭘까? 공시를 신뢰했는데 힘을 안 실어준단 말이야. 됐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가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갑은 무슨 자다? 그럼 병이 인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갑이 할 수 없죠. 본권이 너한테 있는지, 나한테 있는지 법원에 따져보자. 그래서 뭐를 제기할까? 소를 제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법원에서 이겨줘. 아니, 병이 패소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점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점유를 봤을 때 여기는 선의로 인정해 주는데 여기가 선일까 악일까 하는 얘기야. 패소 그때부터
악이면 어디가 선이란 얘기죠. 근데 소 제기시부터라 한다면은 악이죠. 여기가 선이 악이요? 여기 악이로 보네요. 그죠? 그 조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선의로 점유하시죠, 저 사람은. 그죠? 근데 위에서 본권의 소가 날라왔죠? 그럼 갑자기 뒤통수가 뭐야? 내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까 안 할까? 하죠? 그래서 깨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의로 점유하다가 요건 뭐로 본다? 악이. 그래서 선의일 때는 과실 취득권이 있고 뭐가 있고? 악일 때는 과실 취득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요건 뱉어내야 돼. 요건 내 거지만. 아시겠어요? 좀 이따 나눌 겁니다. 자, 197조 조문 잘 기억하세요. 자, 계속 넘기세요. 자, 194페이지 가세요. 자, 200조가 나옵니다. 몇 조요? 200조. 자, 200조 잘 볼게요. 거기 시작되는 단어가 뭐죠? 주어는 점유자라고 돼 있죠? 점유자가. 그 다음 무슨 물? 자, 가만히 생각하면 답이 보입니다.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뭐예요? 권리는. 그러면 권리의 대표가 뭐지? 그 대표는 소유권이겠지 뭐. 그죠? 가장 대표는 뭐야? 소유권이겠지. 그죠? 소유권. 그 다음 뭐죠?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뭐한다? 그러면 소유권이 있다라고 뭐한다? 추정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 점유자야 등기자야? 그럼 여기다 점유물을 갖다가 위에다가 혹시 부동산이라고 한번 적어봐. 여기다 뭐 적어봐요? 빨간색 안 나오겠는데 노란색으로 할게요. 뭐라고? 점유자. 무슨 자? 아니 부동산. 뭐라고요? 그러면 이 말이 맞을까? 부동산 점유자가 네? 뭐가 있다라고? 소유권이 있다라고 추정한다. 맞아 틀려? 응? 한번 물어볼게요. 부동산은 공시가 뭐죠? 말이 짧네요. 말이 짧다고. 말을 짧게 하면요. 본인이 그만큼 손해요. 턱 뻔했다면 네.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거기다 뭐 한다? 말을 조금 더 뭐 한다? 좀 붙여서 쓰는 연습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꾸 훈련이 돼야지 뭐 자꾸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애들한테 용돈 줬는데 가끔 보면 줘요 앉아가서. 아니 다르니까 뭐 애들 있으면 보통 돈 꺼내 주잖아 이렇게. 근데 얘 받고 뭐야 그냥? 꼭 그냥 가버려. 근데 어떤 애는 주면은 뭐예요? 답장이 와. 뭐라고? 그 돈 참 뭐야? 써가지고 뭐 샀다고. 덕분에 이거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자가 와. 그러면 돈 준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누가 선물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못 찍고 사진 찍고 자기가 상했던 내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내주면 다음에 더 주고 싶지. 근데 보냈는데 말이 없어. 그럼 다음에 가서 돈 여기 5만 원짜리 있고 여기 만 원짜리 있고 5천 원짜리가 있으면 생각해. 아, 이거 작은 거 준다고. 말이 짧았잖아. 근데 답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고막하면 가면 더 주고 싶잖아. 말 짧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말에서 충분히 뭐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서 다른 데 가서도 뭐 할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왕이면 상대방은 뭐예요? 기분 좋게 이쁨 받으면 그 사람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이게 또 중개업자도 무슨 역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 해야 돼? 이 사람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 짧게 하지 마요.
부동산 공식은 뭐죠? 말을 안 하네 이제. 부동산 공식은 뭐죠?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부동산은 여기다가 점유자하고 등기자를 치게 되면 부동산 점유자가 이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되지. 어디? 그럼 부동산 점유자가 소유권이 있다라고 추측하면 안 되지. 그럼 밑에다가 동산 쓰면 어떻게 될까? 동산은 뭐요? 등기가 아니고 이건 뭐니까? 점유니까 동산은 점유자가 소유자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한다? 점유 추정력이라고 하는 거야. 거기 점유자라고 돼 있잖아. 점유자 끝에가 추정이잖아. 점유 추정 있죠. 그럼 우리가 물권법에서 자꾸 뭐하고 뭐가 자꾸 기어 나와요? 자꾸 이게 기어 나오지. 등기하고 뭐하고 이 두 가지 가지고 한번 놀아볼까요? 네? 등기 가지고 써볼 게 뭐가 있을까? 등기, 취득, 시효. 그럼 뭐가 있을까? 점유, 취득, 시효. 그죠? 하나 볼까요? 일필지 일부. 등기 됩니까? 일필지 등기해줘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일필지 일부는 등기, 취득, 시효란 말을 써서는 안 된다. 근데 남의 토지 일필지 일부 모르고 점유할 수도 있잖아. 그럼 무슨 시효 가능하다? 그러면 등기, 취득, 시효도 있고 뭐도 있다? 점유, 취득, 시효도 있죠. 그죠? 다음. 등기가 있고 뭐가 있다? 점유가 있으면 등기 추정가 뭐가 있다? 점유 추정이 있죠. 그러면 부동산은 점유 추정을 쓰면 안 되고 뭘 쓴다? 등기 추정을 써야 되겠지. 그죠? 근데 또 등기 들어가면 뭐 들어가면? 등기 들어가면 임시로 하는 가등기가 있고 전국등기, 본등기가 있지. 그러면 임시로 한 가등기 원인은 추정이 안 돼. 임시등기니까. 근데 무슨 등기는? 본등기 원인은 뭐가 될까? 추정되겠지. 됐죠? 다음에 신축해서 매매하게 되면 등기가 어떻게 돼야 돼? 보존 등기해서 매매해서 이전 등기하죠. 이 매매는 추정이 될까 안 될까? 왜? 이전 등기 기재가 해놨을 테니까. 갑이 신축해서 매매했는데 갑이 보존 등기를 생략하고 사신분이 가서 보존 등기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공시법에서 모두 생략 등기, 앞대가리 생략 등기야. 그걸 이제 민법에서는 중간 생략 보존 등기야. 그러면 을이 매매했지만 보존 등기를 지가 했죠. 그럼 매매가 기재가 될까 안 될까? 매매 가지고 다툼 생기면 추정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등기 추정력과 무슨 추정력이 있으면 그걸 놓고 같이 연장해서 보라는 얘기야. 항상 위에서부터 내려가야지 틀이 맞단 말이야. 그럼 부동산은 어디 갖다 써먹지 마시고 점유자 추정하면 안 되고 뭐야? 등기 추정 들어가서도 가등기 원인은 뭐 되지 않고 본등기 원인은 추정되고 보존 매매 이전할 때는 추정이 되겠지만 보존 생략하고 매매 보존하게 되면 추정이 안 되겠다.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조는 부동산에 써먹으면 안 되지. 이게 점유 추정력 조문이야. 그러니까 이 점유물은 부동산이 아니고 뭐다? 동산에 써먹을 것. 그래서 그 밑에 2번의 기억만 체크하세요. 2번에 기억 있죠? 동산일 것.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디다 써먹어야 된다? 부동산은 점유 추정력이 아니고 등기 추정력. 그러니까
아파트 가는데 딸내미가 엄마한테 물어보죠. 에? 저 201호 주인은 누구야? 엄마가 뭐라 대답해야 돼요? 야, 거기 사는 사람이 주인이지 그걸 왜 물어봐?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잖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파트는 동산이 아니고 뭐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공시가 점유가 아니고 등기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등기부를 떼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야. 이렇게 설명했다니까. 아니 자꾸 가면서 말이 뭐야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장난칠지를 모르잖아요. 작년도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풀리는 문제가 있는가? 안 풀려. 이해된 것만 답이 보여. 뭐 된 것만? 이해 안 된 건 답이 안 보여. 그러니까 9월달 가서 찬바람 불 때 뭐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풀 수 있는 거 16개만 제목을 말씀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맞히고자 하는 16개 제목이 벽에 붙어 있냔 말이야, 내 말은. 근데 여러분 다 맞으려고 그러잖아. 40개를 다 맞으려다 결국 뭐야? 패스는커녕 뭐야? 그냥 하나 모자라가지고 뭐야? 그냥 날아가잖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항상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조? 200조. 밑에 읽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조문에 충실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5페이지. 선의 점유자 무슨 취득? 과실 취득.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 과실을 뭐 한다? 네, 악의 점유자는 취득한 과실을 뭐 해야 된다? 반환. 또 소비했거나 자 거기 과실로 인하는 말 있죠. 과실로 인하는 것은 잘못으로 뭐라고요? 잘못으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 대가를 뭐 해야 된다? 보상해야 됩니다. 사망, 전행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한 점유죄를 뭐 한다? 준용한다. 폭력의 반대말은 평온. 은비, 여자 이름 아니에요. 은닉 비밀이죠. 반대말은 공연. 아니. 맞죠? 공연. 폭력의 반대말은 뭐고? 평온이고, 은비, 숨긴다는 얘기죠? 공연. 자, 그래서 조문. 그러면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고, 과실 취득권이 있다. 그죠? 뭐 간단하게 해볼게요. 간단한 예. 답이 닭을 키우고 있다. 자, 표시했어요. 닭에다 발에다가 문신 새겼어. 이렇게 A라고. 자기 닭에 전부 다 문신 찍어놨어. 근데 이 닭이 도망갔어. 어디로? 을집으로. 을도 닭 키우고 있어. 그러면 A가 이 닭을 키우고 있다가 누가 발견하죠? 달에 보니까 이 문신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내 거다. 그러면 이제 갑은 뭐예요? 닭을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자예요? 그거로 무슨 자가 되는 거예요? 점유자죠. 그죠? 자, 침탈했습니까? 지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절대 점유물 반환은 안 되지. 200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213조. 소유물 뭐예요? 반환. 점유를 내놓으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이 몇 조 던지는 거예요? 213조를 던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을이 오케이. 갑은 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럼 네 건 맞네. 그럼 뭐 하는 거야? 돌려주면 되죠? 그러면 이 갑이 이 닭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반쯤 가다가 갑자기 이 닭이 암탉이네. 뭐라고요? 암탉의 임무가 뭐예요? 알 낳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야, 너 알 어쨌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닭은 뭐가 되고? 원물. 원래 물건이 되는 거고 이 알이 뭐다? 천연 과실이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갑은 이제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과실은 뭐는요? 과실은 원래의 물건, 원물 누가? 소유자가 뭐 하는 거다? 취득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내놔라? 알 내놔라 그런 얘기야. 그럼 알을 갖다 뭐 했을까요? 을이? 먹겠지.
그럼 이때 을이 들려줄 조문이 201조 1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몇 항이요? 201조. 그래. 과실은 원문서 하는 것이 맞지만, 네? 201조 1항에 따라서 무슨 점유자다? 내가 선의로 점유를 했기 때문에 선의 점유자 무슨 취득권이 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취득한 과실을 부당 이득으로 다시 돌려주란 말은 논리가 안 맞죠. 선의 점유자 무슨 취득권이 있다? 그러면 또 이 을이 갑을 갖다 약을 지는 게 뭐냐면 197조를 다시 들고 와서 몇 조를 들고 와서 197조 1항에 따라서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추정되잖아요. 평공자 선 뭐 된다? 추정된다. 따라서 나는 선의를 입증 책임이 없으니까 알까 가져가고 싶으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악의를 입증해봐라 그런 얘기야. 왜? 악의는 무슨 취득권이 없으니까. 그럼 입증할까 못할까? 하기 어렵겠지. 그러니까 자만 말고 뭐 하는 거야? 다 가져가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또 반쯤 갔을 때 뭐 갔을 때? 반쯤 갔을 때 다시 너 다시 일로 와봐라. 이 닭이 여태까지 왜 살아 있을까? 왜 살아있어? 그래요. 사렵이 뭐? 사렵이 내놓으라 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 처음에 할 땐 조금 했는데 뭐야? 이만큼 키웠다는 얘기 아니야? 사료도 뭐야? 특수사료 샀다. 비싼 사료 먹일 수 있잖아요. 그렇고 다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203조 1항을 또 읽어줍니다. 203조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뭐 할 때? 그럼 뭐야? 점유자가 지금 닭이지? 닭을 뭐 할 때? 반환할 때 회복자 누구요? 닭 주인이지? 닭 주인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닭을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한 필요비 상한을 뭐 할 수 있다? 뭐 내놓으라고? 사료비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있는 김에 마저 읽어. 그러니까 이 필요비하고 뭐하고? 에? 알. 쌤쌤이다 이런 얘기 있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자? 점유자하고 무슨 자? 회복자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201조 특히 203조는 몇 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조문이에요. 203조 꼭 나오니까 이 조문은 203조는 1항, 2항, 3항을 잘근잘근 쪼개서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203조. 자, 그럼 이제 203조를 하려면 지금 뭐 이 닭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고 이제 우리가 했던 거 니코틴 살인 사건을 갖다 붙이겠습니다. 자, 갑 등기 돼 있고 을 등기 상속 등기했습니다. 무슨 등기요? 그래서 팔았다 그 얘기야. 누구한테? 병한테. 병 등기 하고 뭐 하고 있을까? 자, 근데 이게 살인했으니까 이 등기는 무슨 등기일까요? 그래서 갑자기 졸지에 조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을 얻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게 무슨 등기니까? 뭐의 등기니까? 너도 무슨 등기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뭐가 없다는 거. 등기에는 뭐가 없다? 공시를 신뢰해도 힘을 안 실어주죠. 그러면 누가 슬프고? 병이 슬프고, 예? 병이 슬프고 누가? A가 방긋방긋 웃겠죠. 다만 등기가 10년, 점유가 10년,
등기 취득 시효가 됩니다. 무슨 시효요? 따라서 등기 취득 시효 되기 전에 나서야 되겠죠. 그럼 저기 A가 무슨 자가 되고요? 회복자가 되고요. 이 사람은 무슨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점유자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회복자는 거기 303조 있죠? 203조 있죠? 그럼 회복자는 두 가지 공격하죠. 첫 번째 뭐죠? 아니, 등기를 지워라. 이거 두 개 공격하잖아. 두 번째가 뭐죠? 야, 점유를 내놔라. 공격하죠? 그러면 등기 지우가 법률 용어로 뭐죠? 방해, 제거가 되죠. 점유 내놔가 뭐죠? 네, 반환이죠. 이거는 점유권 물청 쓰면 안 되지. 침탈한 게 아니잖아. 이게 뭐야? 213조하고 몇 조 쓰는 거예요? 214조를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 지워줘야 돼, 안 지워줘야 돼요? 지워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점유를 내놓으라고 할 때, 네? 병 입장에서는 그냥 줄 수는 없어요. 그죠? 돈은 을과의 관계 들어가서 가서 청구하면 되고, 병 입장에도 지금 여기 뭐 하면서? 내놓으라고 했지. 그러면 이때서야, 예? 내가 들어간 무슨 비? 여기다 들어간 비용을 지출했잖아요. 그 비용이 뭐일 수도 있고요. 필요비일 수도 있고 무슨 비? 유익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런 비용들을 달라는 뭐예요? 채권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채권 있는데 못 준다 그러면 이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건? 여기서 유치권 공식이 나오죠. 일단 먼저 뭘 해야 돼요? 일단 본건 아닌 점유를 하다가 여기에 들어간 비용, 그러면 이 달라는 채권은 이 조카하고 병하고 무슨 계약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건 들어가요? 본권, 유치권 들어가죠? 그러니까 맞물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본권, 유치권은 뭐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점유가 뭐가 되면 유치권 날아가잖아요. 그 상실이 침탈이면 뭐면? 침탈당해서 몇 년 이내에? 몇 조 던져서? 204조 던져서 점유를 뭐 하면? 모두? 그러면 처음부터 부활하지. 그럼 유치권도 자동 부활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점유권 물청만 있으면 되지. 유치권 물청은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야. 자, 그럼 거기 203조 1항 분해합니다. 몇 항이요? 자, 203조 1항은 필요비일까요? 유익비일까요? 응? 필요비죠? 그러면 필요비 상환은 반환할 때란 말 있죠? 그러면 시험에 필요비 지출 즉시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언제? 반환 시 쓴다는 거죠. 이거 할 때 뭘 기억하냐면요. 임대차를 생각을 해야 돼. 임대차는 임차인이 수선 유지를 하게 되면 바로 달라면 되거든. 그건 계약한 거지. 임차인은 필요비 지출하게 되면 바로 달라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건 무슨 관계가 아니야. 이건 점유를 뭐예요? 내놓으라고 할 때 달라는 거지. 이걸 지출하자마자 달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반환 볼 때 언제가 아니고 즉시가 아니고 반환할 때. 됐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있죠. 아, 그러니까 보존은 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응? 보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존에 관한 건 무슨 비가 아니고, 유익비가 아니고 뭐에 관한 거구나. 필요비에 관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뒤에 점유자가 근데 뭘 취득하면
과실 취득하면 통상 필요비는 뭐 하지 못한다. 아까 뭐 있었지? 사료비하고 아라고 이렇게 쌤쌤으로 본다는 얘기야. 아셨어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했죠. 그럼 통상 필요비는 뭐 할 수 없구나? 청구할 수가 없구나. 같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유익비 들어갑니다. 무슨 비요? 유익비.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유익비는 점유물을 뭐 하기 위해서? 계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무슨 비? 유익비에 관해서는 가액 증가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자,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고 무슨 비구나? 필요비가 아니고 무슨 비? 유익비구나. 그런 얘기죠. 그러면 유익비를 달라고 할 때는 거기 보면 선택이란 말이 나오죠? 네? 네? 그러면 계산은 누가 해야 됩니까? 회복자가 어떻게 계산을 해? 청구하는 사람이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거기 두 가지가 있죠? 지출 금액. 무슨 금액? 지출 금액. 또 옆에 뭐 있어요? 증가액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내놓게 되면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선택은 점유자가 할까? 회복자가 할까? 그래서 무슨 자가 아니고 누가 한다? 회복자가 한다. 지금 쓰는 글자들은 전부 다 기출 문제에서 전부 다 장난치는 것들 전부 다 적어놓은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보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청구는 누가 하죠? 점유자가. 그럼 선택하려면 뭘 내나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출 금액이 이만큼이고 증가액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내놓으면 지가 유리한 거 선택하면 된다는 거. 누가 선택해? 누가 아니고?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상황을 보게 되면, 메탄을 보게 되면, 그러면 상환 기간을 연장시켜달라. 상환 기간은 뭐예요?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 상환 기간 연장은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라는 거. 무슨 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아주 잘근잘근 전부 다 쪼개가지고 장난쳤단 말이야. 특히 이 203조는 점유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는 데 또 특징이 있어. 뭐 한다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뭐 한 거예요? 중요한 조문이니까 조문에 충실해가지고 자꾸 읽으세요. 아시겠어요? 네. 자, 임대차, 임차인의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계약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 근데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계약 관계가 아니죠? 네, 그래서 203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197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죠? 네, 거기 행사 시기 별표 해주세요. 무슨 시기? 점유자 필요비 유익비는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뭐 받거나 청구받거나 회복자의 점유물을 반환할 때 행사할 수 있죠. 특히 필요비를 자꾸 모르네요. 지출 즉시 하면 안 돼. 논리가 안 맞죠. 병은 본권이 있다라고 점유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갖다가 달라는 말 하진 않겠지. 언제 하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할 때. 그러면 거기 디귿에 비용 상환 청구가 무슨 권이 있어요? 유치권. 유치권 공식이 뭐죠? A. 점유, B. 채권, C. 유치권. 됐죠? 자, 그러면 거기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회복자가 반환을 뭐예요? 거부하는 경우 유치권 행사에서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 체킹하시고요. 그러나
유치권은 반환 네 글자가 뭐죠? 점유 내나 청구에 대항하는 권리일 뿐 방해 제거에 대항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회복자, 원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만을 구하고 있죠. 자, 소유권 등기 말소만을 구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방해 제거. 됐어요? 그럼 방해 제거 들어갈 때 비용상환 청구권, 유치권 항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등기를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권이 있어도 등기 못 지어줘 하면 안 되는 거야. 유치권은 점유를 뭐예요? 내놔 할 때 유치권 가지고 못 주겠다는 얘기지. 방해 제거 들어왔을 때 유치권 가지고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야. 등기 지어달라 그러면 뭐야? 내가 무슨 권이 있어도 등기는 뭐 해준다?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 제가 자꾸 뭐하고 뭐를 비교하라고. 반환과 방해 제거가 뭐에 딱 구분된다 그랬잖아. 지역권자 점유해 안 해? 그럼 지역권 가지고 반환이란 말을 쓰면 돼 안 돼? 근데 지역권 방해 제거는 돼 안 돼? 지상권은 점유해 안 해? 그러니까 지상권 가지고 뭐야 점유 내놔 방해 들어갈 수 있잖아. 이해되세요? 반환과 뭐가? 방해 제거. 꼭 뭐 할 것? 구별할 것. 네, 그래서 203조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196페이지에 판례가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관계가 없는 경우?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민법 203조 2항에 의한 점유자 회복 제한 유입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뭐죠? 본권을 가지지 않아서 소유자 소임을 반환 청구권에 응할 경우에 성립하는 거죠. 몇 조는? 203조는. 근데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임대차 같은 경우. 그러면 점유자가 유입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지출 비용, 가액증가가 가액증가 상한에 관해서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뭐예요? 법조항, 법률 등이 뭐가 된다? 적용된다. 대표가 뭐냐면요. 626조야. 됐죠? 626조는 임차인 상환 청구권이야. 203조는 누구 거고요? 점유자 상환 청구권이야. 그래서 임대차 몇 조하고 626조하고 203조하고 뭐 한다?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뭐 하고요? 626조하고 비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기본서 416페이지 가보세요. 416페이지 가시면 몇 조가 나올까?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이죠? 아까 203조는 뭐였었고? 203조는 물권법에 있죠, 이거? 몇 편에 있어? 2편 물권법에 있죠? 그러면 누구 거요? 점유자의 뭐죠? 상환 청구권이죠? 그러면 그에 누가 있죠? 아니, 회복자가 있다는 얘기 했었죠? 그럼 626조는 어디 쓰는 걸까요? 응? 이건 3편에 있었죠? 3편 채권 제목이 누구 거? 임차인 상환 청구권이죠? 이게 두 문제짜리야, 이게. 그럼 임차인이 누가 있는 거예요?
임대인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회복자, 점유자는 이건 무슨 관계가 아니야, 이건? 둘이 만난 적이 없어. 이건 무슨 관계가 아니야? 계약 관계가 아니죠? 이거는? 이건 둘이 계약한 거 아니에요? 자, 626조 1항 들어갑시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뭐하면 지출한 때는 임대인에서 상환을 뭐 할 수 있다? 그럼 아까 여러분들 아까 여기는 즉시가 아니고 여긴 근데 임대차에서 필요비는 뭐야? 즉시지 반환이 아니지. 왜? 계약했으니까. 비교돼요? 여기는 즉시란 말 쓸 수 없지.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고서 쟤를 믿고서 비용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즉시란 말은 하면 안 되지. 점유물 내놓으라고 할 때. 다음 2항 들어갑니다. 임차인이 유입비를 뭐 했을 때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저한 때 말 나오죠. 그러면 유입비는 언제야? 유입비는 뭐요? 예? 유입비는 언제야 이것도? 종료 시지. 여기는 반환 시지. 여기는 필요비든 유입비든 여기서 내놓으라고 할 때 공격하는 거지. 근데 임대차에서 필요비는 언제고? 지출 즉시 요구할 수 있지만 유입비는 계약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또 가액증가 현저된다고 그랬죠. 거기도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을 뭐 해야 돼요? 상환돼 있죠. 선택 당연히 누가 할까? 임대인이 하겠지. 끝에 이 경우 법원은 상한 기간을 뭐 할 수 있다? 필요비의 유입비야.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뭐야? 다르죠? 자, 그게 몇 조? 626조란 말이야. 그럼 제가 여기다가 문장 한번 해볼게요.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을이 임대차를 했어요. 뭐 했다고요? 임대차에서 을이 필요비하고 무슨 비? 필요비하고 유입비를 지출했죠. 그럼 이건 몇 조 문제일까? 거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했으니까 몇 조죠? 626조란 말이요. 근데 이게 지금 채권이죠. 필요비 상환 채권, 유입비 상환 채권이죠. 그러면 혹시 주인이 바뀌었을 때, 뭐가 바뀌었을 때? 자, 말도 없이 팔고 그냥 가버렸어. 네? 병한테. 병은 등기했겠지. 그죠? 이 등기, 소유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물건이죠? 이 을은 등기 없는 채권이고, 이건 등기된 물건이죠. 그럼 이 사람은 와가지고 을한테 뭐 할 거야? 주인 바뀌었으니까 뭐야? 213조 선지 않을까? 소유물을 뭐 해달라고요?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채권은 뭐는? only야, only. 그럼 필요유입비는 누구한테 공격하는 용어예요? 갑한테 공격하는 용어지 누구한테 공격하는 용어가 아니다. 병한테 공격하는 용어가 아니잖아 이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을이 갑자기 203조를 들이대고서 몇 조를 들이대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무슨 자고? 아니 너는 무슨 자고? 회복자고 나는 현재 무슨 자다? 점유자다. 내가 그동안 들어간 뭐가 있었으니 필요비 네가 달라 하니 나는 203조에서 필요비 유입비 이렇게 요구한다는 얘기죠. 네? 누구 입장에서는 몇 조를 못 쓰니까 네가 달라는 회복자고 나는 그동안 뭐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몇 조를 들이대고서 비용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은 또 뭐라고 항변할까요? 병은 너는 절대 203조를 나한테 쓰면 안 된다. 너는 반드시 몇 조다? 626조만 써야 되지 203조 못 쓴다. 서로 싸우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어디 갔더니 병은 을한테 몇 조만 써야 된다. 203조의 문제가 아니고 너는 몇 조? 626조의 문제다. 이런 얘기고 이 을은 뭐라는 거예요? 바뀌었으니까 난 몇 조? 203조 쓰겠다 이 이야기예요. 법원 갔더니 아까 판사가 뭐라 그럴까? 둘이 계약한 거 맞아요? 아니 여기 다시 판례로 돌아가 봐. 아까 판례 파란 부분 읽어봐요. 뭐라고? 점유자가 윗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한을 가졌죠? 다시 돌아갈 걸 예상해서 찾고 있었어야지. 몇 페이지? 196페이지. 점유 권한을 가졌을 때 그 지출 비용 가액의 증가 상한에 관해서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률 등이 뭐가 된다? 적용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필요익비는 몇 조의 문제야? 그러니까 몇 조? 을은 203조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거 가지고 가볍게 공격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을이 들어간 필요익비는 계약을 통해서 들어간 필요익비니까 을은 반드시 뭐만 가지고 626조 가지고 놀아야 되지. 몇 조 가지고? 절대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3조는 어느 때 쓰는 거야? 둘이 아무 계약관계가 없이 가서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주인이 내놓으라고 할 때 그때 쓰는 조문이고 임차는 처음부터 계약을 통해 들어갔잖아. 그럼 필요익비는 몇 조의 문제지? 절대 몇 조 쓰면 안 된다. 아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채권이니까 누구한테만? 달라면 안 되지? 그러면 방금 전에 필요익비 가지고 이거 유치권 가능합니까? 유치권 공식도 해봐요. 뭐 점유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유치권이 가능하죠. 무슨 과? 유치권은 채권이다 물건이다? 물건이죠? 그러면 여기 무슨 권은? 답한테도 얘가 달라 그러면 공격할 수 있고 얘가 반환을 요구하면 유치권 있죠? 점유할 권리지. 그럼 반환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거부할 수 있죠. 됐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그 계약관계에 관련된 몇 조? 626조의 문제지 절대 몇 조 쓰면 안 된다? 쓰면 안 돼요. 그래서 203조는 이적 저적 아무것도 안 되지만 626조는 채권이니까 only 얘한테 하면 안 돼요. 대신 여기 무슨 권이 있으면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공격할 수 있죠. 돈 달라면 안 되지. 그죠? 대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못 주겠다. 근데 병이 와서 그럼 얼마냐? 병이 돈을 주는 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돈 달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권이니까? 물권 채권이죠. 아니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들으면서 그렇다 자기 자꾸 작동이 돼야 돼요. 그럼 더 응용해 볼게요. 건물 공사하다가 공사대금 채권이 10억이 있어. 무슨 건 가능해? 근데 그 주택이 경매가 됐어. 경락이 나타났어. 경락인한테 10억 달라면 될까 안 될까? 왜? 채권이니까 달라면 안 돼.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왜? 물건이니까.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낼까? 경락인한테
돈도 달라 할 수 있고 유치권도 행사할 수도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맞아 틀려? 틀려. 채권과 뭐예요? 채권은 only, 물건은 뭐다? all. 이거 한 문제, 이거 한 문제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예?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 무슨 대차 하다가 주인 받겠지? 그러면 이 을은 203조 원 이렇게도 공격이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지. 을은 반드시 몇 조 가지고? 이것도 누구한테만 공격하는 거야? 얘한테는 공격 못 한다는 얘기지. 유치권 가능해요? 그럼 유치권은 가능하다. 두 문제짜리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몇 조하고 몇 조하고 203조하고 몇 조? 626조. 잘 기억하세요. 두 문제짜리입니다. 기억하시고, 자 198페이지 가시면 네, 가로 1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 있죠? 네, 그 중간에 거기 보시면은 밑에 기억에 A, B, C 있을 거예요. 특히 B, 사기란 단어 꼭 기억하세요. 네? 아까 사기자, 습득자, 도둑 기억하세요. 네, 그 조문에 딱 집중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읽어보시고요. 다음 201페이지 갑니다. 네, 208조가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점유권 반대는 본권이죠. 그러니까 점유의 소는 204, 205, 206조와 본권의 소 213조, 14조는 서로 뭐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4조를 쓸 수 없다 하더라도 몇 조? 213조 공격할 수 있으니까. 다음 208조 2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하지 못한다. 자, 점유의 소를 제기했으면 점유권 유무 가지고 재판해야 되지. 본권 유무 가지고 재판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미등기 매수인 경작하고 있다.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지. 근데 본권 아닌 무슨 권은 있어? 근데 그걸 누가 점유를 건드리면 점유의 소 제기할 수 있잖아. 근데 판사가 네가 뭐가 없다고 해서 본권 없다고 해가지고 문전 박대하면 안 된다는 거야. 본권의 소를 제기하면 본권 유무 가지고 재판하고 점유의 소를 제기되면 점유권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뭐 가지고? 본권 유무 가지고 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조문 자체를 자꾸 보라는 얘기야. 자꾸 밑에 내용 보려고 하지 마시고 뭐 봐라? 조문을 자꾸 거기다 연결하라는 얘기야. 자, 밑에 209조 무슨 구제 나와요? 자력구제 반대말은 뭐죠? 국가구제. 자, 자력구제는 왜 할까?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뭐요? 방해하는 행위 자료로서 이를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공부 보통 어디서 해요? 공부? 도서관 갑니까? 카페 갑니까? 왜 숨어서 공부해? 그럼 카페 가서 여러분들 보면 요즘에 학생들이 많이 카페에서 공부하죠. 또 거기서 공부를 하는 또 습성이 됐으니까 되겠지. 그럼 공부하러 혹시 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항상 노트북 펴놓고 공부들 하지. 그럼 화장실 잠깐 갔다 오는데 누가 와서 노트북을 뭐 하고 있어? 이게 가져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 잡고서 못 가지게 방어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눌러야지. 그게 1항이야. 노트북을 이렇게 건드리고 갈로 딱 힘을 잘 펴는 거 아시겠습니까? 근데 와보니까 벌써 노트북을 들고 뭐하고 있어 지금? 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서 잡아야 되죠. 그게 2항이야. 탈환해야 돼. 탈환. 방어도 하고 뭐 하든다? 탈환하는 거야. 근데 그놈이 워낙 빨라. 사라져버렸어. 그럼 자력구제라는 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점유를 내 걸 지금 가져가는 상황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라졌어, 그 다음에. 그럼 저쪽에 이미 점유가 확립됐지. 상대방이 점유가 확립되기 전에 자력 구제로서 내 걸 지키는 거야. 근데 이미 상대방은 뭐 했으면? 점유가 확립됐으면 그때는 이제 204조를 던지는 거야, 법원에다가. 안 줄 거 아니야. 뺏어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거 뭐야? 점유권 기출하는 뭐야? 소. 몇 조? 204조. 또는 몇 조? 그게 이제 국가구제야. 무슨 구제? 국가구제. 국가구제입니다. 아셨어요? 네, 그럼 한번 봅시다. 아까 점유 보조자, 점유자 아니죠? 자력구제. 있죠? 그러면 주인, 점유자는? 점유권도 있고 자력구제도 있었죠? 간접 점유자. 점유권. 근데 굳이 인정할 필요 없어. 누가 할 거니까. 직접 점유자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는 무슨 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무슨 구제? 자력구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3조. 몇 조? 203조. 그래서 꼭 좀 기억해 두세요. 그럼 203조 할 때 몇 조도 같이 기억해. 같이 기억해 버려. 그러면 갑등기, 을등기, 병. 무효일 때 병은 몇 조 가지고 위에서 점유 내나 할 때 그때 몇 조 들고 203조 들고서 필요이익이 달라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임차인은 뭐예요? 계약을 했잖아. 그러니까 임차인은 절대 몇 조 건드리면 안 돼. 그 계약관계에 관련된 몇 조. 그러니까 주인 바뀌면 203조는 아무 못 던지고 몇 조만. 이것도 누구한테만. 전 주인이지 새 주인 아니지. 근데 만약에 무슨 건이 있으면 다 가져놔. 자, 이해되신 분만 화장실 가세요.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